6개월간 거의 1년 사이에 최저점이었습니다. 제가 딱 영상을 찍은 그날이.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지금 제가 포르쉐 한 대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1월 27일 날 주식 하락장 대처법에 대해서 아주 우울한 가운데 올렸던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1월 27일 날 제가 이제 그 전 영상 보시면 조회수가 아주 망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너무 주식 포르쉐 2대를 잃었다, 뭐 한 달간에. 그래서 1월 한 달간 포르쉐 2대를 잃었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또 기회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나는 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뭐 두뇌 3분할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뇌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1월 27일 날 영상을 찍었고 1월 28일 날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이제 3월 25일 날 되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6개월간 거의 1년 사이에 최저점이었습니다. 제가 딱 영상을 찍은 그날이.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지금 제가 포르쉐 한 대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한 대 이상을 회복을 했는데 거의 한 70-80%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을 어떻게 했냐, 그 1월 27일 날 그 부근에도 저희가 꾸준히 조금씩 샀어요. 제가 떨어진 주식을. 그래서 뭐 안 좋게 말하면 물타기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확신에 타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주식을 좀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떨어졌을 때 하나도 팔지 않았고 주식을 좀 더 매입을 해서 지금 오른 거는 그때 비해서 한 30-40%밖에 안 올랐지만 그때 좀 물을 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 5-60% 정도, 그래서 한 60%-70% 좀 손실 회복을 해서 지금도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고를 거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물론 지금 평가 가치는 그 전보다 좀 떨어졌지만, 최고치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얼굴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코로나 때 주식이 한창 떨어졌을 때 제가 JYP에 거의 한 10년 넘게 JYP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처음에 샀을 때 제가 2,900원에 샀거든요. 그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2,900원에 JYP를 샀는데 지금 뭐 5-6만원 하죠. 5만원 후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때 가장 그 코로나 때 뭐 JYP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35,000원이다가 이게 막 22,000원 막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재산에 뭐 30%-40%가 날라가가지고 너무 우울하게 이제 버스 타고, 택시 탈 거리인데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딱 핸드폰을 쳤는데 JYP 기사를 찾아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나 보는데, 박진영 그 대표께서 아이를 낳아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날 아이를 낳으셨다고. 그래서 행복해서 이제 그 글을 올리셨어요. 아이에 낳은 행복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적어도 박진영 씨가 저보다 주식을 한 1000배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때 한 3천만 원을 잃었다면 그분은 뭐 300억 정도, 3천억은 안 되게 뭐 300억 가까이 하루에 잃은 날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300억 가까이 잃은 날인데 아이를 낳아서 너무 그냥 행복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 차이가 뭘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분은 이게 자기 회사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300억을 떨어지는, 뭐 일론 머스크가 잃어서 하루에 1조를 잃든 어떤 간에 요거는 내 회사라는 마인드가 있고, 이 회사와 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300억이 떨어지는 그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일상의 그 아이의 행복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이를 낳아도 뭐 별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고작 3천만 원 잃은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300억 잃으신 분은 오히려 행복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거는 회사의 주인의식이 있냐 없냐 차이고, 내가 그 회사의 가치와 미래에 어느 정도 동의하냐 안 하냐에서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나 아니면 이번에 떨어질 때도 그렇고, 내가 더 잃지 못한 사람인 거를 반성을 하자. 차라리 내가 그때 왜 이거를 안 팔았을까를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게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잃었어야 되는데 라고 차라리 역발상으로 더 많이 잃지 못한 걸 반성을 하자는 마인드가 가지니까, 물론 그게 힘들겠지만 실제로 대주주 일론 머스크 사람은 엄청 확 잃었다가 또 올라갈 때 또 확 벌고 이런 기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사도 아니에요. 그냥 내 회사거든. 내가 뭐 하루에 내 주식이 300억이 떨어졌든 뭐든 그냥 내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잃지 못한 걸 반성하자,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실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벌어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소득인 근로소득이 중요한 거고, 자본소득은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좀 떨어질 때 좀 사고 오를 때 좀 팔고 이제 이런 거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뭐 재테크 관련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들은 말은 재테크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어떤 부자의 말이었어요. 근데 저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생각해보죠. 재테크로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샀어요. 10억,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 20억짜리가 그게 됐다고 쳐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4배가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4-5개에서 100억 부자가 됐어요. 막 부채는 엄청 많겠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부자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제가 뭐 여의도에서도 일했고 뭐 변호사 친구들도 많고 뭐 사업한 친구들도 경영대 출신에서 많은데 보면은 뭐 재테크 부자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재테크로 부자 된 분들은 생활이 부자는 아니에요. 되게 돈을 진짜 쩔쩔매고 그러다가 그거 죽어서 자식 물려주면은 자기가 부자의 삶을 산 건 아니죠. 그거 누구 물려주는 삶을 산 거지. 근데 자기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삶도 어느 정도 부자로 살아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게 있고 내 시간당 소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재테크로 된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 된 사람은 없다. 그냥 보잖아요. 이렇게 막 100억 부자, 뭐 100억 건물 갖고 있어도 막 일상에서는 진짜 자린고비로 주변에 인색하고 이런 분들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소득으로 뭐 월 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맬 필요보다는 재테크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재테크라는 불안전성에서 유리하고 또 결국에는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뭐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게 큰 의미가 안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물려주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나는 그냥 자린고비로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이런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오늘 오는 충실하는 삶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연을 갈 때마다 기업에 강연을 갈 때마다 그 주식을 자기가 뭐 3주, 5주씩 꼭 샀대요.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회사에서 심리학자인 나를 부를 정도면은 그거는 생각이 있는 회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사다는 생각에 한번 자기가 강연을 갈 때마다 3주, 5주 꾸준히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회사 주식은 사고 팔아서 돈을 남기려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와 내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치 장기 투자 뭐 홍보대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1월 27일 날 제가 한없이 주식 떨어져서 우울한 날에서부터 그때부터 꾸준히 다시 사서 지금 주가가 30%밖에 안 올랐는데 저는 한 70% 정도 회복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갈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제가 가져야 될 마인드 같은 것들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 보신 분들 보시면 그래도 표정 달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